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증권부 권호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전까지 왔습니다. 그 자치린이라고 알려진 짠테크의 고수 곽지연님을 뵈러 온 겁니다. 자,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만에 이영문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하셨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통장에 150만 원밖에 안 찍혔다는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첫 목표가 5년 만에 1억 모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한 달에 166만 원을 모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제 월급이 150만 원이다 보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24살에 1억을 모으셔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절약 습관을 실천했나요? 저는 우선 가계부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앱테크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취 생활 중에 식비를 어떻게 절약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식, 배달을 절대 안 먹었어요. 1억을 모을 때까지는요. 그래서 무조건 집밥을 만들어 먹었었고, 집밥도 좀 저렴한 식재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부, 뭐 콩나물, 돼지 뒷다리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집밥을 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많이 들어봤자 한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안 하다는데 식비를 아끼는 팁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좀 저렴한 식재료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냉장고 앞에 냉장고 지도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저희 집밥 해 먹을 때 버려지는 음식 꽤 많잖아요. 뭐 안 먹고 뭐 상해서 버리는 것도 있고 까먹고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식비를 아끼자고 집밥을 해 먹는데 그렇게 식비가 버려지는 걸 보니까 내 돈 주고 산 식재료를 내 돈 주고 또 버리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생각했던 방법이 냉장고 지도예요. 냉장고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하나의 판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먹으면 되겠다. 이런 게 바로 나오니까 냉장고 지도가 식비 아끼는데 가장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불필요한 거를 절대 소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걸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으시나요? 제가 절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귀엽고 좀 쓸데없는 걸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한 10,000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는 뭐 사도 되겠지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자잘하지만 좀 쓸데없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비 절감도 중요한데 식비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정비 절감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지금 핸드폰비를 110원을 내고 있어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알뜰폰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SK, 뭐 KT, LG 이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3대 통신사 같은 경우에 그 통신망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여서 별도의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것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통신료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가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는 그냥 다 똑같아요. 알뜰폰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통신사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통신사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110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데이터도 없고 뭐 전화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데이터 5기가에 전화, 문자 100분, 100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느 통신사 이용하시는지? 저는 아이즈 모바일 통신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다고 하는 건 맞는데 아낀다고 해서 어떤 그 소비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 또 연애나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나름대로 찾는 방법이 있다고 음. 말씀하신 적이 네. 있는데요. 뭐 그런 건 어떻게? 저는 6년간 절약을 했지만 놀랍게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음. 남자친구랑 보통 놀 때 다들 데이트비 쓰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데이트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른 점이 한 달에 25,000원씩 총 5만 원의 데이트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데이트 루트가 보통 뭐 카페 가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날 좋을 때는 뭐 공원 가서 테니스 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커플이다 보니까 나가서 외식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말 그냥 그 가게 가가지고 사진이랑 뭐 후기 정도 쓰고 저는 그 대가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식비도 많이 아꼈고, 그리고 저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끼면 아낄수록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절약을 게임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지출 챌린지도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무지출 챌린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하루 동안 내가 돈을 안 썼어요. 그럼 저는 그 무지출 챌린지를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네, 그쵸. 해외여행 많이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해외여행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안 갔고요. 왜냐면 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억을 모으고 나서는 제주도, 몽골, 오.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 갈 때도 혹시 뭐 좀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셨나요? 저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 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네. 패키지 중에서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 최소 150 아니면 200 이상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비행기, 뭐 숙박비, 식비 다 포함해서 120만 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여행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행사는 하나투어였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앱테크 활용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앱테크가 정말 사실 다양한 것들을 합친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만보기 앱테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만보기 걸을 때마다 걸음수마다 1원씩 저금하는 것들, 그리고 뭐 출석 체크할 때 포인트 주는 거, 아니면 뭐 설문조사 때 뭐 준다, 아니면 뭐 가입 시에도 뭐 기프티콘 준다, 이런 게 다 앱테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앱테크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다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까지 아껴봤냐면 저는 우선 식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앱테크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4년 1년간 식비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얼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4, 50만 원만 잡아도 어, 1년에 400, 500은 나오죠. 그래요? 저는 식비, 외식비, 뭐 카페 비용 다 포함해서 1년간 50만 원 들었어요. 오. 이게 다 앱테크 덕분에 이런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가능했었고, 사실 의식주라고 하면 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이런 뭐 집에 있는 뭐 가전 가구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저 심지어 이 옷도 앱테크로 얻었습니다. 앱테크 포인트로 영원에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테크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앱테크가 뭐 어렵냐? 아니면 뭐 버튼 하나 몇 번 누르는데 그거 얼마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가입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시급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참여했을 때 정말 길어봤자 1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아끼고 있고, 정말 방법은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영수증 재테크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창 많이 했던 방법인데, 저희 뭐 물건 구매할 때 영수증 받잖아요. 이거를 찍고 등록만 해도 그때는 뭐 10원, 50원 이런 식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나니까 그런 기능들이 좀 하향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어플에서는 꽤 높은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수증이 쓰레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도 소소하게 돈 벌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목표 설정 방법과 돈 관리 이런 것들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1억을 모았을 당시만 해도 그냥 난 당장 1억 모을 거야, 언제까지 1억 모을 거야, 이런 목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달성한 후에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1억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1억을 계획했을 때는 내가 이 1억을 모을 때 어떤 걸 할 건지까지 정했었는데요. 뭐 이거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30살 안에 이 1억으로 나의 사업 자금을 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저는 어떤 목표를 세웠었냐면, 제가 1억을 모으고 나서 한 2개월 뒤에 아파트 당첨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관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1억을 모을 때는 아파트 대출도 많이 충당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추가로 월정리 매수로 투자도 이제 진행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 적금을 되게 중시하시는데 적금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지금은 아파트랑 이제 투자 쪽이 있다 보니까 적금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100% 예적금으로만 굴렸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저희 보통 적금 들 때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이 100만 원을 하나의 통장에만 넣는 게 아니고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넣었었습니다. 이거에 왜 쪼갰었냐면 혹시나 저희가 적금을 넣다가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서 적금을 넣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적금을 들다가 저희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적금을 하나 깬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조금 다행이다, 정말 나눠서 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금만 들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적금이 너무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소액 적금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저희 직장인이다 보니까 월요일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싫어 적금을 매주 월요일마다 1818원씩 넣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 금액의 의미는 월요일 날의 그 저의 기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소비를 하고 싶었는데 소비를 아꼈다 그러면 아낀 금액만큼 넣는 그런 소비 멈춰 적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운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갈 때마다 그날에 뭐 1,000원씩 넣는 적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적은 대신에 이자가 좀 높은 상품 같은 게 많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한도가 월 1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뭐 8%, 10%인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한창 적금을 많이 들 때는 이런 게 뜬다 하면 그 대기 시간 정말 길거든요. 뭐 명수도 뭐 10,000명, 20,000명씩 있는데 그거를 다 기다려가지고 쪼개서 다 적금을,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금 말고 다른 적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도 적립식으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지금 ISA,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소장펀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ISA는 요즘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저축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이른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월 20만 원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예요. 이거는 제가 납입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적금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공제 면목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소개를 안 드렸는데 미니 스탁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어플인데 저희 엔비디아 한 주 사려면 뭐 40, 5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기에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점 거래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적게 1,000원부터 뭐 1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적립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 월정링 매수 시작하신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구매를 하고 있고 뭐 X 뭐 그런 등등등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소수점 거래를 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청약을 넣게 됐으며 뭐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1억을 모을 시점에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이 어땠냐면 다 폭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가 오르면 사실 주택도 오르고, 주택이 오르면 제가 살고 있는 원룸도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을 시점이어가지고 이 집에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분께서 저를 좀 내보내고 좀 보증금을 더 올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우리 아들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전을 직장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갈 데가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서도 나가야 되면 난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내 집 없는 서러움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1억도 모았겠다, 그럼 나는 아파트를 사야겠다 하면서 부동산을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1억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게 청약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뭐 가입 기간이 뭐 그렇게 길어봤자 점수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당첨이 되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당첨된 경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일정 기간 일을 한 이력이 있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고 대전에 2년 거주하고 그리고 무주택인 경우, 이 조건만 잘 맞으면 그냥 들어갔을 때 점수제가 아니고 뺑뺑이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작위 추첨으로 제가 당첨된 아파트를 제가 처음 넣었거든요. 그런데
넣자마자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경쟁률 기억나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40대 1이었어요. 야. 이렇게 되게 짠테크를 실천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금 막 이루고 계신 과정에 있으신데 어떤 뭐 점점 재산이 늘어나면서 느끼는 변화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마음의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고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때 정말 현타가 오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저의 자금이 좀 두둑해졌기 때문에 뭐 못 사는 게 있어도 이건 못 사는 게 아니고 난 돈이 있지만 안 사는 거야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타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좀 뭐 의기소침한 면도 있었고 좀 남들의 뭐 시선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뭐 그런 건 다 사라졌고 그냥 정말 더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분 같은데 그럼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사실 딱히 없고 제가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뭐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저희 어린 시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화병이 생기셔서 뭐 직장도 잘리시고 저희한테도 엄청 손찌검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는 가정주부, 아빠는 집안의 가장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다 깨져버리고 완전 반대가 되신 거죠. 집안에서 아기만 키우시던 엄마가 저희 이제 키워보겠다고 뭐 공장 알바 같은 거 열심히 막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는 돈이 없는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돈이 없으면 싸우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똑같았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학교 가야지 하면서 엄마가 깨워주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깼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런 상황을 못 버티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로 갔었고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어떻게든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져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행동으로 움직이려면 공포나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간절함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절약 생활을 이어오게 됐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2억을 모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모아보고 싶으세요? 제가 옛날에는 뭐 30살 안에 뭐 10억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서 30살 안에 4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 50, 60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거기도 사실은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내가 코앞으로 짠 그런 목표부터 이루고 나서 장려보려고 합니다. 4억 모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계속 월정리 매수를 좀 금액을 더 늘려서 나중에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배당주 받는 거잖아요. 배당주 인기 저도 많죠. 사실 그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주식을 모아서 제2의 월급을 만들고 싶어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취를 하는 20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약 팁을. 우선 월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사실 자취를 할 때 전세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알아봤었는데 월세 30만 원이라고 해도 3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뭐 관리비, 전기세 뭐 다 하면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월급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250 받으면 진짜 50만 원은 이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로만 알아봤었고 전세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곳을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전세를 구할 때는 안전한 곳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전세 중에서 보증금이 좀 저렴한 곳을 잘 물색해서 자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 관련 비용은 월세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봤자 10만 원? 공과금 다 포함해서 10만 원에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취를 하다 보면 혼자 살다 보니까 집밥을 거의 안 해 드시거든요. 보통 뭐 배달을 하시거나 나가서 먹거나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음식들 많아요. 사실 뭐 제육볶음도 뭐 양념도 몇 개 안 들어가고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밥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생활비를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을 결국 불러오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돈이 없었을 때는 그 가족끼리도 사이도 안 좋고 저 혼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갈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도 다 사라지고 저의 마음적 여유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약을 하면서도 돈을 모으면서도 이런 행복감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행복은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혹시 술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 네,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막 필라이트만 드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술값도 꽤 나가잖아요. 술값을 좀 아낄 수 있는 팁도 있나요? 우선 전 필라이트를 너무 좋아하고요. 왜냐면 전 맥주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필국 맥주, 필라이트 맥주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술집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마시는 거? 네. 그럼 소주도 막 2리터짜리 사서 막 드시는 거 아,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한 병이 네. 가게에서 가면 뭐 서울 그쵸, 같은 그쵸. 경우에 뭐 5,000원, 막 6,000원 하잖아요. 그쵸, 소주 한 병에 5천 6천 하죠. 그런데 그걸 뭐 그냥 마트에서 하면 뭐 1,000 원 2,000원 정도에 네. 사니까 저는 보통 그걸 다 사와서 집에서 먹는 편이에요. 사실 보통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나 돈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를 하고 싶거나 절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가계부부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계부 쓰기가 절약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가계부부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